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100만 원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월 100만 원이 어떤 가치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환산을 해보면 대략 3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내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소득 공백기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이것은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에 이제 나한테 책정된 금액을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노령연금을 봤을 때 한번 나의 상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소득이 사실은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제 구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조건 다 전액 감액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조금씩 감액이 되는데요. 본인이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다. 근데 다만 소득 기준 이하로는 전액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생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소득이 왕성하게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연봉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으셔야 이제 뭐 근로소득공제 이런 것들 기본공제 후에 그 기준 과표가 이 월 268만 원에 넘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그걸 훨씬 넘는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조기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주된 직장에서 은퇴는 했는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60세에 퇴직을 해서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소득을 뭘로 만들어서 노후생활비를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최대 5년을 땡겨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노령연금 수급 시기라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찍 받는 거기 때문에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가 감액이 되는 거죠. 내가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조기연금을 가장 먼저 받으려면 이제 70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연기연금이 있는데요. 연기연금은 내가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노령연금이 감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이 되면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그리고 나는 다른 소득 활동으로 생활비는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을 해서 굳이 감액되는 부분 없이 오히려 미룬 만큼 연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1년당 7.2% 최대 36%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도 100% 다 미루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절반 정도만 미룰래 아니면 90%까지만 미룰래 이렇게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활용을 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조달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가 생활비가 부족한지 여유인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냥 재무적으로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보다는 본인의 그 생활비가 부족하냐 여유 있냐 그거 가지만 따져도 충분하다. 굳이 재무적으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질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81세 기준으로 이제 조기연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노령연금을 그냥 선택하신 분보다 유리하다가 불리한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연기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연기연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88세가 넘어야 기존 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장수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과연 장수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할 때까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으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납입 받았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환불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명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비의 부족 여부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최대한 더 늘려서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추후 납부입니다. 이제 보통
맞벌이로 이미 그 근로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니까 이런 고민이 굳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두 분 중에 부부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근로소득을 계속 창출을 하셨지만 한 분은 뭐 예를 들어서 결혼과 동시에 또는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다 관두신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국민연금들이 가입 기간 10년이 채 못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첫 번째 요건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타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자체는 상품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리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 노후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과연 무엇로 먼저 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혹시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여지가 없는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벌이신 경우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이제 그 납입을 하셨다가 중단된 상태라면 그걸 추후 납부를 통해서 살리실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낼수록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환급률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많이 넣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살려놓으시고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면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노후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 납부를 기억을 하셨다가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노후 은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이 있습니다. 근데 임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국민연금 납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이외에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냥 나는 국민연금에 내가 내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될 길이 열려 있으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입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적연금 상품에 그 연금을 넣어서 그 노후생활비를 이제 연금을 타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연금 자산 관리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의 계속 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했는데도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나는 조금 더 이제 가입 기간이 오래 넣을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도 얼마든지 가입 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적연금 상품을 고민하시기 전에 본인이 노후생활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조금 늘리는 방법,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추가로 가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 고려할 요소인데요. 이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으시다 사망하신 경우에 너무 조기에 사망하시면 받으신 것도 없는데 조금 억울하시겠죠. 대신 그 유족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유족들한테 유족연금 형태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에 따라서 틀린데요. 최대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 연금액의 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한테 60만 원의 유족연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노후생활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남은 유족들한테. 그럼 국민연금 부부 가입할 때는 유족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 맞벌이를 하다가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내가 받던 노령연금에 나는 받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한 분 사망한 분의 유족연금과 정해진 유족연금의 다시 30%. 그러니까 애초에 그 유족연금이 60%라고 그랬으니까 그 유족연금의 다시 30%면 원래 다른 사망하신 분이 받던 그 연금액의 18%가 되겠죠. 그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을 받으신 분과 2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 100만 원을 받으신 분이 사망하실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이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니까 본인이 받는 거에 이거 18%를 해도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근데 반대의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냥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유족연금의 30%를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맞벌이라고 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걸 미리 예단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 따라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가구 구조 측면에서 이제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황혼 이혼 이런 것들 고민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혼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으신 경우에 어떤 따로 연금을 가입돼 놓으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이 나이 들었을 때 노후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제도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내 그 혼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절반에 대한 권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이제 30년간의 그 혼인 생활과 가입 기간이 똑같은다는 가정을 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가 그 분할연금으로 청구를 하면은 50만 원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어떠한 이제 이혼 재산과 관련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이혼을 하면은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분할연금을 말씀하시면 연금액이 꽤 많이, 국민연금 꽤 많이 받으니까 이혼하면 큰일 나겠네, 와이프한테 잘해야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남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혼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